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스페셜 이비인후과 코성형 클리닉 박지현 원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아시죠 여러분? 코 손가락 코 안에 넣었을 때 가운데 만져주시는 물렁물렁한 연골, 비중격이 이제 휘어서 코가 막히게 되는 질환을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가 좁아서 막히는 코막힘, 비중격 만곡증과 그 다음에 절골 후 매부리, 매부리 코, 요 코끝에 이렇게 튀어나온 낙타 등처럼 튀어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매부리 코를 깎아주셨나봐요. 깎고, 그리고 비중격 연골 가지고 코끝 성형, 이렇게 수술하신 지 2년 지나셨대. 2년. 비중격, 코 휘어있는 비중격 만곡증 교정하고, 요 콧대 매부리 깎아내고, 그 다음에 비중격 안쪽에 필 때 그 비중격 안쪽에 있는 연골로 코끝 조금 이렇게 높이고 이쁘게 해주셨나봐요. 그렇게 하시고 2년 지났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비중격이 다시 휘어서 고민이시래요. 수술 전보다 더 휜 것 같은데 비중격 만곡증 수술만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체적 코성형도 다시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하시죠. 요즘 코 수술할 때 특히 코성형 하실 때 코성형, 코 이렇게 이쁘게 만들 때 단순히 코성형만 하시는 게 아니고 코 안에 있는 휘어있는 비중격, 보통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코 안이 빵 뚫려 계신 분은 뭐 전체 국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경험상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코 안에 요 기둥을 이루고 있는 요 노란색 기둥, 이걸 비중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중격이 이렇게 똑바라서 양쪽 코가 확 열려 계신 분은 진짜 전체 국민의 뭐 1-20% 될까? 네. 보통 대부분은요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거나 콧살이 커서 좁아요. 네, 코가 좁아서 호흡이 약간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으신데 익숙해지잖아요. 사실 평생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코 막힌지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지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데 코를 성형한다는 행위 자체가 대부분 동양인들은 코를 모아주고 오똑하고 슬림하게,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코를 더 슬림하고 오똑하게 만들다 보면 그러면 사실 보기엔 좋을 수 있어도 이 코 구조상으로는 더 코가 좁아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가 확 막히고 답답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대부분 코 성형을 하실 때 요 코 안쪽 구조를 들여다봐서 휘어 있고 코가 좁으면 코 안쪽을 열어주는 비중격 교정 수술을 하시면서 그때 이 안쪽에 연골, 비중격 연골이 또 되게 중요한 코 성형 재료거든요. 요 재료를, 요 연골을 확보해서 코끝을 이쁘게 같이 만들어주는 이런 동시 성형을 굉장히 많이 거의 정답처럼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코도 막히니까 비중격도 펴주고 그리고 연골로 코끝도 높이고 콧대 깎아서 매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좋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1년쯤 지나고 코가 다시 막히시는 거예요. 막히고 들여다 보니까 비중이 다시 교정이 덜 되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실 요게 오해가 있는데 비중격 수술을 하고 나서 코가 시원했다가 다시 좀 막혀서 들여다봤더니 코가 다시 휘었더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이게 오해인 게 비중격은요 여러분, 이 비중격은 한번 제대로 펴놓으면요 평생 갑니다. 다시 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다시 휘어 보이냐, 그거는 처음에 잘 못 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잘 펴줘야 되는데 잘 못 피고 피다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기둥이잖아요. 코 안쪽에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또 일부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손을 대시는 걸 좀 두려워하시거나 아니면 테크닉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비중격이 미처 다 못 핀 상태에서 수술이 끝나고 나오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비중격도 피고 콧살도 레이저를 확 줄여주니까 좀 시원한데, 사실 비중격이 똑바로 안 펴진 상태에서 몇 달 지나다 보면 요 콧살이 다시 자라 들어와요. 비중격 옆에 있는 양쪽 콧살이 점막이 이렇게 부어 들어오면서 다시 막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격이 다시 휜 게 아니고 비중격이 아마 처음에 수술하실 때 완벽하게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콧살이 다시 자라 들어오면서 다시 막히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비중격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똑바로 잘 펴주면 그대로 평생 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이 비중격 수술은 정말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후회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단점은 한번 하면 다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코성형 재수술도 어렵지만 이 비중격 재수술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일단 코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한번 손상을 입은 상태인데 그걸 다시 열어서 안 펴진 부분을 선택적으로 다시 펴주고 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펴주는 게 핵심인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비중격 교정술 하시고 다 안 펴져서 다시 수술하러 오신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특히 요즘도 많이 늦었어요. 요즘 성형할 때, 코 성형할 때 대부분 비중격 연고를 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요즘 예전보다 훨씬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비중격 연고로 코끝 성형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비중격 연고를 띄기 때문에 비중격에 손을 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술 전에는 비중격 휘었는지 모르고 연골만 떼서 성형했는데 성형하고 나니까 코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코가 막혀.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비중격이 휘어있대.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세요. 근데 이미 비중격을 성형할 때 한 번 다 손을 대셔가지고 연골도 없고 막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비중격 개수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어려운데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아주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개수를 가능해요. 테크닉이 아주 좋은 선생님한테 잘 수술 받으시면 조금 더 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중격 재수술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펴지지 않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코 성형을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코만 막히시다면. 뭐 겉에 매부리도 있고 뭐 모양에 문제가 있다면 다 같이 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코 안쪽만 막히고 모양적으로는 괜찮다. 난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코 안쪽만 다시 하셔도 돼요. 뭐 비중격 다시 해주고 코스달 레이저 다시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이비인후과 코성형 클리닉 대표 원장 박치열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